자, 오늘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 가속도 파트로 이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그래프 그리는 거를 했고, 그래프 그린 걸 여기에 좀 응용하는 단원이라 생각하면 돼. 응용하는 단원. 자, 근데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활용하냐면은 한번 좀 보면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방정식의 실근이 몇 개인지 구할 수가 있대. 뭐 어떻게 구하냐면은 요거 있죠. 자, 만약에 fx는 0이라고 되어 있는 이러한 방정식이 있어. fx는 0. 자, 요 방정식의 실근. 요 방정식의 실근이 뭐냐면 이제 양변을 이제 함수화해서 y는 fx, 그다음에 y는 0 있죠. y는 0. 이건 x축 의미하는 거야. y는 0은 x축.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함수 f랑 그다음에 우변에 있는 x축하고의 그 교점의 x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와 같아. 교점 x좌표. 그래서 그 실근이 교점의 x좌표와 같으니까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x좌표의 개수인 거야. 교점의 x좌표의 개수. 그걸 그냥 교점의 개수라고 합니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라고 할 거야. 우리가 보통 이런 거 많이 하죠. 그 두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어. 두 함수가 만나면 교점을 찾고 싶으면 두 함수를 연립한단 말이야. 연립해가지고 그 방정식을 푸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둘이 연립해라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 얘가 이제 연립하라라는 거고. 근데 만약에 방정식을 풀려고 할 때 실근이 없어. 그럼 교점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제. x축하고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좀 더 응용해서 이제 우변이 0이 아니라 gx야, gx 이제. gx로 되어 있으면 이제 이 양변에 있는 두 함수 있죠? f랑 g 있지? 요 y는 fx랑 y는 gx의 교점을 찾고 싶으면 둘이 연립해가지고 둘이 같다라고 쓰라라는 거야. 둘이 같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방정식의 실근이 뭐냐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입니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랑 같대.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랑도 같습니다. 교점의 개수. 근데 이걸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거를 이렇게 풀 거야. 이거를. 근데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 때 그 한쪽으로 다 이항해가지고 보통 는 0으로 푼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fx는 gx라는 방정식을 풀려면 보통 이항해버려가지고 는 0으로 보통 푼단 말이야. 근데 생각해봐, 이제. 원래 내가 F랑 G의 교점을 찾기 위해서 둘이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방정식은 이항을 해도 근이 변하진 않아. 그래서 이항을 해버리면 요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 F 빼기 G라는 어떤 함수랑 X축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따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항해버리게 되면은. 그래서 F 빼기 G라는 함수와 X축하고의 교점의 개수로도 상황을 좀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인데. 그래서 보통 2항에서 푼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야, 근의 판별. 우리가 2차 방정식은 이제 그 판별식이라는 걸 해가지고 근을, 정확히는 실근을 이제 판별을 하죠. 실근이 몇 개인지. 3차 방정식도 그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3차 함수가 만약에 극대극수를 가지는 1번 기형이죠. 1번 기형이다라고 했을 때, 그때 3차 방정식 fx는 0, 는 0이야, 는 0. fx는 0의 그 근은 극값을 이용해서 판단할 수 있대. 극값을 이용해서. 자,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밑에 그림을 먼저 볼 건데, 자, 일단 1번 기형입니다. 자, 1번 기형. 근데 1번 기형인데, 지금 요 그림을 볼래? 요 그림은 지금 x축 위에 극대가 있고, x축 아래에 극소가 있는데, 극대값은 양수, 극소값은 음수야. 반대보야, 반대보. 그러면 사이값 정리 옛날에 했던 거 생각해 볼래? 사이값 정리는 함수값이 반대보일 때 그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이 존재한다. 이런 게 사이값 정리였거든요. 근데 그림을 그려보면은 극대가 양수, 극소가 음수면 지금 그림상 교점이 몇 개죠? 3개.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 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극대 극소의 곱이 음수면요.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집니다. 서로 다른 세실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고요. 서로 다른 세실근.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림. 얘는 극대값이 0이야. 얘는 극소값이 0이야. 그러면 x축하고의 교점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자, 여기서 2개 나오죠? 여기서도 2개가 나와. 근데 접하는 게 있으니까 중근을 가지게 되는 게 있지. 그래가지고 얘는 서로 다른 두실근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두실근.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그 두실근이 중근과 그거랑 다른 한 실근입니다. 중근과 다른 한 실근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어. 그 다음 3번째. 자, 이번에 이 그림을 보시면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이고 이 그림은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x축 밑에 있으니까 음수거든요. 음수. 자, 이렇게 극대값, 극소값이 같은 보호일 때 곱해서 양수일 때지 그러면 곱해서 양수면은 한 실근만 가지게 됩니다. 정확히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도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서로 다른 도허근.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도허근으로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볼까?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면 서로 다른 세실근이고요. 곱해서 0이면 서로 다른 두실근이고요. 극대극소의 곱이 양수면 실근은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 이걸 써먹으려면 반드시 3차 방정식이 는 0이어야 가능해. 는 0이어야. 는 0일 때 가능한 거야. 는 0일 때. 우변이 0이 아니면 이 항에서 는 0으로 만들고 풀면 되겠고요, 이제. 자, 근데 이거는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에 해당되는 상황이었는데 음수여도 똑같다라고 합니다. 음수여도 뒤집어진 모양이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똑같이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지금 또 그림이 3차 함수 몇 번 기형이었죠, 지금? 1번 기형이었잖아. 만약에 1번 기형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지. 1번 기형이 아닐 때. 자, 그 값을 갖지 않을 때입니다. 2번, 3번 기형이죠. 2번, 3번 기형. 자, 이때는 x축이 어디 그어지든 간에 무조건 주어진 함수하고 교점이 몇 개일까? 교점은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 근데 만약에 여기를 이제 관통해서 지나면 3등분을 가진다라고 하고요. 그 외에 다르게 그어주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 한 실근과 두 허근이거든. 근데 어찌됐든 결론은 서로 다른 실근은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 다 봐봐. 이 구별 잘해야 돼. 3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 3개. 근데 3중근은 근이 몇 개인 거야? 3중근은 근이 몇 개야? 3중근의 근이 몇 개야? 한 개야, 두 개야, 세 개야? 이건 세 개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세 개가 다 같아서 3중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명확히 구별 잘해야 돼. 근이 총 몇 개냐? 세 개야. 근데 그 서로 다른 실근이 몇 개냐? 한 개라는 거야. 구별되는 거는 한 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냥 이제 근을 개수를 물어보면 세 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참수가 그 값을 갖지 않는 그 2번, 3번 기형이잖아요. 2번, 3번 기형. 2번, 3번 기형일 때는 이제 앞단을 했었죠. 미분에서 0 되도록 하는 게 중근을 가지거나 허근을 가지는 상황입니다. 이건 앞에서 얘기했었던 내용이고요. 앞단원에서.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필수 예제를 풀어볼 수 있는데 필수 예제부터 풀어보시면 자, 이거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야. 자, 이러한 4차 방정식이 있는데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도록 하는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해주래 이제. 자,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거의 뭐 똑같은데 어떻게 푸냐면 봐봐. 그 미지수가 있잖아. 미지수를 지금 이항을 해놓고 푸느냐 그냥 냅두느냐의 차이거든 이제. 이게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이항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냅두는 거 뭐가 좋을 것 같아? 아무거나 찍어봐. 냅두는 게 좋을까? 이항하는 게 좋을까? 냅두는 거? 뭐가 좋을까? 이항하는 게 좋습니다. 이항하는 게. 자, 왜 이항하는 게 좋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이제 봐봐. 이항에서 3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은 k라고 할 거야. 은 k 이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은 얘들아 이렇게 풀 거야. 그 목표가 뭐냐면 이제 이항에도 근이 변하진 않으니까 그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 4차 함수랑 이 상수 함수 y는 k 가로로 그어지는 거 있죠. 그 이 두 함수의 교점이 3개가 되도록 하는 k를 구하는 거거든. 그러려면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근데 만약에 이항을 안 하고 냅뒀다 쳐봐. 그럼 이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근데 이 함수 물론 뭐 그릴 수는 있지만 미지수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x축, y축에다가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
미지수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항을 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이제 좌변에 미지수가 없지. 그러면은 이 함수를 미분하고 해가지고 극값 찾아가지고 정확하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항을 해놓는 게 보통 좋다. 물론 이항 안 해도 푸는 데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를 풀 때 조금 더 매끄럽게 풀려면은 이항을 하는 게 보통 좋아. 그래서 나는 계산의 편의상 이 좌변에 있는 4차 함수를 내가 이제 는 fx라고 좀 넣고 풀게 이제 미분해야 되겠죠? 미분해 보시면 f'x가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 12x로 좀 묶어주시게 되니까 이 인수분해 바로 할게요. 12x에 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돼.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아볼래?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1 3개죠, 3개. 그러면 이거 크기순으로 다시 정렬하자, 그냥 다시. 크기순으로 다시 정렬하면은 마 1, 0, 2 해가지고 간격을 고려하면 1 차이 나고 2 차이 나지? 오른쪽에 간격이 더 크면은 이 4참수가 오른쪽에 더 내려간 그래프야, 이렇게. 내려간 그래프. 이러한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가 이제 그 마이너스 1, 모시기, 여기가 0, 모시기, 여기가 2, 모시기로 되는 거거든, 지금. 근데 이 4참수랑 이 상수함수 y는 k하고 교점이 3개가 되도록 그어야 돼. 어떻게 그어야 교점이 3개인지 생각해야 돼. 어디다 그어야 될까? 교점을? 3개가 나오려면은? 가로로 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3개 되려면 첫 번째 여기. 여기다 그으면 교점 3개 나오니? 여기 3개죠. 하나, 둘, 셋. 두 번째 여기. 여기다 그어도 교점이 3개죠.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 이 두 개에 그어질 때만 가능할 것이고 좌표 구하면 여기 마이너스 1, 뭐식이냐 넣어주시게 되면은 마이너스 5인 것 같고요. 마1, 마5.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0 넣는 거니까 0, 0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 같아. 0, 0. 즉 상수함수 y는 k가 그 몇이면 되는 거야? 이 y좌표 0하고 5이면 되는 거예요. k가 0, k가 마이너스 5여서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5라고 답을 내면 돼. 모든 k의 합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그어야 교점이 저 세 개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다 그어야 되는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지울 거니까 일단 쓰시기 바라고. 다 쓰셨습니까? 일단 봐봐. 만약에 이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항을 안 하면 어차피 안 해도 상관없거든? 이항 안 하면 이렇게 돼. 만약 이항 안 했다. 근데 그럼 이거잖아. 이게 0이 되도록 하는 걸 구해줘야 돼. 어차피 미분하면은 요 마이너스 k는 상수 날아가니까 여기까지 똑같거든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그 f-1, f0을 구할 때 이제 빼기 k까지 포함되니까 여기가 이제 빼기 k가 돼. 빼기 k. 여기가 빼기 k가 되는데 빼기 k.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함수하고의 교점 찾는 거야 이제? y는 0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야. y는 0. 그리고 그 y는 0, x축이 여기 그어지던가 여기 그어지면은 교점이 이제 3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 y는 0이라는 게 얘네들과 일치해야 되는 거야. y는 0이라는 게. 저 마이너스 k라는 게 0이던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k라는 게 0이어서 여기서 같은 k 값이 나오기는 해. 같은 k 값이 이제. 그래서 사실 거의 차이는 없는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하려면 좌변의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없는 게 좋아. 그래도. 그래서 웬만하면 미지수를 넘기는 쪽이 좋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2번 봅시다. 이제 이번에 두 곡선이 이제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고 했거든요. 두 곡선을 그리는 문제가 아니야. 우선 교점이 하나니까 교점을 구하려면은 둘이 같다라고 하잖아.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미지수만 남기고 나머지 넘길게. 잘 봐, 이거 어떻게 하는지. 이 밑줄 친거 있죠? 얘네들을 서로 자리를 이제 바꿔치기 하자. 얘네들을 이제 바꿔치기. 이항해버리면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6x가 이제 2k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2k가 되어야 된다. 그럼 나는 이제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 있죠?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내가 이제 계산의 편의상 f라고 두고 풀 거야. f라고 두고.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거야. 좌변에 있는 이 4차 함수하고 이 상수 함수하고의 교점이 하나인 거야. 하나. 이 함수를 그려봐야 되는 거야. 이 함수를.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해 보시면 이제 마이너스 4 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해가지고 이거 인수분해 되거든요. 인수분해. 일단 마이너스 2로 좀 묶어주면은 이렇게 식이 좀 써질 건데 이런 식으로 식이 써질 건데 이렇게 써지는데 이거 마이너스 1 넣으면 인수분해 되거든. 그래서 x 플러스 1 한 다음에 이거 전개해서 이거 딱 맞춰주려면 x제곱에 x제곱이니까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x제곱 필요하죠. 마이너스 x 해주고 상수항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일단 식을 써. 이런 식으로. 미분을 하면 저렇게 나와. 저렇게 이제. 그러면 여기서 미분에서 0 되는 거 x 있죠? 여기서 마이너스 1 등장하고 얘들아 얘는 실근이 안 나와. 이거 허근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봐봐. 4차 함수 미분하니까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이거 몇 번 기형이야? 1, 2, 3, 4. 몇 번 기형이야? 4번 기형이야. 4번 기형. 4번 기형인데 4번 기형이 이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지? 둘 중에 뭐가 맞을까 이거? 사실 이 그림 자체가 중요하진 않거든 사실은. 교점이 한 개인 거니까 어떻게 그거에 한 개인지가 중요해서 이게 맞냐 이게 맞냐는 중요하진 않은데 근데 굳이 따지자면 이거야. 봐봐. 얘 대칭축을 한번 얘기해 볼래? 대칭축. 얘 대칭축이 몇이야? 대칭축 바로 안 나오나? 대칭축 몇이야? 2분의 1이잖아. 자, 잘 들어봐. 여기 있죠, 여기. 여기가 대칭축 2분의 1은 아닌데 근데 2분의 1이 요 점에 가까운 점이어서 그래서 요 마이너스 1은 여기야. 극값 가지는 지점이야. 극값 가지는 지점. 근데 이 2분의 1 대칭축이 얘보다 크잖아. 그래서 2분의 1이 기본적으로는 극값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여기가 2분의 1은 아닌데 2분의 1이 요 근처 정도 돼.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냥 2분의 1이 더 크니까 2로 하는 순간이 여기가 대충 2분의 1 어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봐봐.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그거야 상수함수 2K하고의 교점이 하나냐 이렇게 그거야 하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의 그 값을 계산해 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을 저 원래 함수에 넣어 보시게 되면 F라고 잡은 거 마일 플러스 6 해가지고 4가 될 거예요. 4. 그래서 이제 여기 답표 자체가 이제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요. 이 상수함수가 y는 2k라고 이제 우리가 잡아놨으니까 2k가 4구나. 그래서 k가 2구나. 라고 이렇게 답을 내면 돼. k가 2구나. 라고 답을 내시면 됩니다. k가 2.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곡선이 만나는 것도 그냥 둘이 연립해서 저렇게 이양해놓고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입니다. 2번. 자, 요거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유형이에요. 이제 별표를 하나 정도 써놓읍시다. 이제. 자, 이제 난이도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나오거든. 뭐냐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가지래. 자, 이게 먼저 미지수를 좀 넘겨놓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저거 넘기면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자, 그러면 요거 봐봐. 요거. 지금 요 3참수 있죠? 요 3참수. 요 3참수랑 이 상수함수랑 이렇게 교점이 나와야 된대. 자, 그럼 이 함수를 그려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편의상 F로 자꾸 풀어볼게요. 이제 F 갖고. 저걸 이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라고 이제 잡아줄 거야. 저렇게 이제 잡아. 저렇게 잡을 건데, 자, 그러면은 봐봐. 요거 이제 인수분해가 됩니다. 3에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저 함수를 그립니다. 이제 저 함수를. 자, 그릴 건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함수를 정확하게 좀 그려야 되거든, 얘는 이제. 그래서 값도 계산해 놓을게. 일단 모양은 이거야. 1번 기억이죠, 1번 기억. 근데 값도 계산해야 돼서 F3 계산해 볼게. F3이 계산해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 27인 것 같고 F 마이너스 1 계산해 보면은 마일마 3 더하기 9 이게 5로 나오게 돼서 이걸 기반으로 함수를 얘는 좀 정확히 그려야 돼. 얘는.
뭐 양액은 음액은 나오면은 이거는 아까와 다르게 함수를 좀 정확히 좌표 평면에 그려야 볼 수 있어. 그래서 저 점을 찍어보자. 마일 컴마 5 찍어보고요. 3 컴마 마이너스 27 찍어보고 이제 3 컴마 마이너스 27 이 정도 찍어보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나거든요. 원점. y절편이 0이니까 원점 지나게 이렇게 일단 점 찍어놓고 이 점들을 지나게 이제 함수를 그려봐. 이 점들을 지나게. 그럼 함수가 이렇게 그리면 그러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로 아마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런 그림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봐봐. 지금 내가 이제 상수함수 마이너스 k를 그어야 돼. 저 마이너스 k를 어떻게 그어야 요렇게 되냐면 잘 봐 이거. 이게 양액은 음액은이라는 거는 근이 양수인 게 두 개, 음수인 게 하나라는 얘기인데 근이 x값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를 그었을 때 교점이 나올 건데 교점의 x좌표 중 양수가 두 개, 음수가 하나라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그어야 저런 일이 벌어질까? 어떻게 그어야? 어떻게 그어야 저런 일이 벌어질까? 이런 식으로 그어줘야 돼. 자, 봐봐. 지금 여기 y절편이 0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x축이 경계고 그 다음에 극소가 또 경계가 되는데 지금 이 사이에 그으면은 교점에 3개 나오는데 그 3개 중 얘는 x좌표가 음수고 나머지 둘은 x좌표가 양수 나오는 거 보이니 이거? 그래서 이 상황 이어야지. 주황색 선 사이에 놓여야지만이 가능한 거야. 여기 좌표가 지금 아까 그 3, 마이너스 27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좌표 어떻게 잡냐면은 이 상수함수 마이너스 k라는 것 자체가 저 마이너스 27과 0 사이의 범위에 놓인다라고 해서 이거 부등호 방향을 도를 뒤집어가지고 이렇게 k의 범위는 0과 27 사이 범위로 내주면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개수가 26개 나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26개. 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는 그 부호가 중요하면 y절편이 보통 경계거든. 왜냐하면 y절편은 x가 0인 순간이니까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보통 이 실근의 부호를 물어볼 때에는 그 주어진 함수의 y절편 체크 꼭 해줘야 돼. y절편. y절편이 보통 그 경계가 됩니다. y절편이. y절편이 경계가 되게 되고요. y절편이. 그럼 3번도 보시면 3번. 3번 한번 보시면 자, 3번은 요거야. 3번은 자,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K를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이 문제가 사실 앞에처럼 풀 수 있거든. 그냥 미지수 K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지? 이항에서 풀으라고 했죠. 그래서 이항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수 그려서 교점 두 개인 거 찾으면 돼.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항 안 하고도 풀 수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앞에 아까 요거 기억나니? 그 3차 방정식의 근해 판별 있지. 뭐 극대 곱하기 극소가 어떻냐 이거 있지. 이거를 활용하려면 이항 안 하고 는 0인 상태로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그 지금 이 필수예제 3번은 아까 필수예제 1처럼 풀 수 있긴 하지만 K 넘겨서 풀 수 있지만 방금 앞에 그 극대 곱하기 극소 그거 한번 써먹어보기 위해서 이대로 냅두고 풀어볼게 한번. 이대로 냅두고. 그래서 능력인 상태에서 좌변을 내가 이제 fx로 잡았을 때요. 먼저 극값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일단 해줍니다. 그래서 6x 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4로 해주면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인수분해가 저렇게 잘 되는데 근데 이거 함수 1번 기형이죠. 1번 기형이어가지고 사실 이 1하고 4를 원래 함수에 넣어야 극대값, 극소값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그냥 F1, F4의 곱을 따지는데 서로 다른 도실근이려면은 이게 어떻게 돼야 되겠죠? 이때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이게 몇이었었죠, 여기? 는0이야, 는0. 는0이었어요, 는0. 왜 는0이야? 그림 그려보면은 극대가 0이던가 아니면은 극소가 0이던가가
교점이 두 개거든. 그렇기 때문에 극대값, 극소값 1 넣고 다 넣고 한번 계산했을 때 능령이 되어야 되니까 1 넣어보자. 저기 1 넣어서 계산해볼게. 이거 1 넣어주면은 몇이냐? 17 플러스 K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계산은 바로 할게. F1이 K 플러스 17일 거야. 원래 문제에 넣어주면. F4. 이거 4는 좀 계산이 좀 빡센데 4 넣으면 몇이죠 이거? 128. 마이너스 240. 마이너스 112고 마이너스 112. 그 다음에 96 더해주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0인 것 같은데? K 빼기 10 나오는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얘가 이제 는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K가 마이너스 17도 나오고 그냥 10도 나오는구나.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7이라고 답을 내면 돼. 마이너스 7. 앞에 내용도 한번 써보고 봤어. 극대 곱하기 극소의 부등호 방향도 한번 활용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부등식으로 넘어갑니다. 부등식으로. 자, 이번엔 방정식에서 부등식으로 넘어가는데 자, 부등식은 항상 아이디어가 이거야. 뭐냐면 이게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는데 자, 만약에 어떠한 x를 하더라도 항상 fx가 0 이상이 되려면 이거야. 함수 그려놔. fx 그려놓고 x축 그려놓는데 항상 주어진 함수가 x축보다 더 위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얘기야.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함수가 이렇게 있잖아. 함수가. 그럼 주어진 함수의 가장 밑에 있는 거 있죠. 최소값. 최소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돼. 최소값이. 생각해보면은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은 그럼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지 않을까? 가장 작은 게 0 이상이면 나머지는 그보다 큰 값들일 거니까 가장 작은 값만 따지자 이거야. 2번은 그 반대야. 항상 주어진 함수가 0 이하여야 된다. 즉 x축 이하여야 되려면 가장 높은 점, 즉 최대값이 0 이하인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반대로 생각해주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 이번엔 x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가 제한될 때를 해볼 건데 근데 아이디어가 똑같아. 뭐냐면 이제 x가 a 이상일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그냥 그 범위에서 최소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최소값이. 그 주어진 범위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렇게. 자,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이번엔 우변이 만약에 gx다. gx. fx 봐봐. x가 a 이상인 범위에서 f라는 함수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으면 그냥 아까처럼 이항해놓고 풀면 돼. 이항해가지고 이제 이항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항하면은 f 빼기 gx가 0 이상이 되는 거니까 이 함수가 그 주어진 범위에서 0 이상이다 라고 해주면 돼. 0 이상이다. 그 주어진 범위가 0 이상임을 이제 확인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뭐 라지 f로 이제 줬지만 그냥 이항해서 쓰면 되고. 근데 보통 문제 풀 때 보통 극대값이 최대값인 경우가 좀 있고 극소값이 최소값인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극값을 보통 이제 이용해서 푸는데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때야. 극값이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주어진 구간에서 x가 a 이상인 a보다 큰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증가하면서 FA가 0 이상임을 보이래.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요 얘기야. 만약에 그 내가 구간을 이렇게 잡는다. 봐봐. 만약에 여기를 내가 A로 잡았어. 여기를 이제. 그럼 내가 이 구간에서 항상 이 주어진 함수 fx가 0 이상임을 보이고 싶으면 그 주어진 구간이 증가 함수이면서 그 다음에 이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 이상이다라는 걸 이제 보이면 된다라는 건데 결론은 이거야. 여기 있는 것들이 다 그 주어진 구간이 있으면 그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라는 거를 보통 활용해서 푸는 거야. 보통은 그렇게 이제 활용해서 풀 거기 때문에 뒤에서 바로 한번 예시를 좀 들어볼게. 이제 필수제 4번인데 두 함수가 있대요. 근데 항상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가 g보다 항상 커야 돼. 그러면 먼저 저 부등식을 만들어 보자.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항상 크거나 같다. 뭐보다? 6x 제곱 플러스 a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것인데 이게 저거 이제 미지수 a만 남기고 다 이항해서 풀 거야. 그러면은
자,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크거나 같다 a라고 일단 쓸 거거든요. a라고 있는데 저걸 a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좌변에 있는 함수 있죠? 이걸 내가 일단 f라고 잡아볼게. 이제 f라고 이제. 그래서 미분을 해볼 겁니다. f'(x) 구해주면 3, 4, 12x 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렇게 잡아줄 거거든. 이렇게 잡아줄 거야. 그래서 요거 이제 인수분해 12x로 묶어서 인수분해해주면 12x에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 저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저렇게 잡을 수가 있어. 자, 이거 미분에서 0 되는 거 이제 크기 순으로 정렬하면은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간격을 구하면 왼쪽에 2 차이 나고 오른쪽에 1 차이 나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함수인 거야. 이런 함수인 거야, 지금 이제. 그래서 이런 4차 함수인데 얘들아 이 4차 함수가 항상 A 이상이어야 돼. 항상. 얘가 항상 A 이상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 있다. 최소값. 여기가 최소지. 여기가. 이 최소값이 A 이상이면 되는 거야. 최소값이. 즉 마이너스 2를 대입한 F-2가 A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최소값이 A 이상이기만 하면은 항상 저 보등식을 만족을 하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F- 계산을 해. 마이너스 2 넣자. 그러면은 48, 그 다음에 8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48인가요? 이렇게. 얘가 A 이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소고 시킨 다음에 그럼 마이너스 32가 A 이하이니까 원래 문자가 저렇게 하나만 있는 부등식은 부등호가 하나만 있으면 왼쪽에 쓰거든요. 문자를. A는 마이너스 3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을 마이너스 32로 내주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2로.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그려보고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돼. 그냥 무조건 다 그렇게 하면 다 풀리고요. 자, 필수이제 5번 넘어가면 5번은 요거야. 이번에는 범위가 제한될 때거든. 자,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성립했는데 아까처럼 미지수 k만 남기고 나머지는 넘겨볼게. 그럼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x는 소거되고 플러스 3 해주시면서 이게 k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식을 쓸게. k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이거는 x가 0보다 클 때만입니다. x가 0보다 클 때.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를 내가 fx로 잡아놓고 이제 저 f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미분을 합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3x로 묶이니까 3x에 x 빼기 2로 묶여. 이걸 토대로 함수를 그려보자. 이거 이제 3참수 1번 기형이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개형인데 여기가 0이거든요. 여기가 0. 근데 우리 그 따져야 되는 구간이 어디야? x가 0보다 큰 구간만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 구간이 여기 아니니? 0부터 해가지고 여기 아니니? 여기인데? 이렇게? 여기 아닙니까? 여기? 여기야 여기. 저 주어진 구간이 k보다 커야 되는 거야. 최소값이.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은 어디야? 여기 2일 때야. 2일 때. 그 값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최소값이어서 저 F2가 K보다 크다라고 잡아주면 돼.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이제 K보다 크면 됩니다. 2 넣어서 계산해보면 8 빼기 12 더하기 3이 K보다 크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그냥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도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 최대값 이런 거 그냥 확인해주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넘어가면 6번. 6번인데 6번은 이제 뭐 하는 거냐? 6번 요거야. 자, 만약에 x의 범위가 1과 3 사이 범위야. 좀 더 제한돼 있어.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풀어볼 거야. 저거 마이너스 k는 2항 해버릴 거고요. 2항을. 그러면 저게 이제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이
크다 K. 이렇게 좀 잡아보도록 할게.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밑줄 쳐가지고 얘를 이제 fx라고 잡아줄게. fx. 저걸 이제 fx라고 잡아줄 건데 fx라고. 자, 미분을 합시다. 그러면 f'x란 6x제곱 플러스 18x로 나오네요. 이렇게 나오나? 그래서 6x로 묶어주면은 6x의 x 플러스 3으로 나오게 되잖아. 6x의 x 플러스 3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은 이제 이걸 토대로 원래함수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마3이잖아, 마3. 여기가 마3이 되는 거고 여기가 0이죠, 여기가 0. 여기가 0컴마로 나오게 되는데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구간이 1부터 3이잖아. 얘보다 오른쪽에 있어. 요 정도쯤을 1이라고 보고 여기를 한 3이라고 잡아보자. 여기를 따지는 거야, 이 구간을. 이 구간에서만 따지는 거야, 이 구간 대해서. 좀 더 범위가 제한된 저 구간에 대해서만 따져주는 건데 근데 저 주어진 구간에서 봐봐. 저 주어진 구간이 항상 0보다 커야 돼. 0보다 이제. K보다 커야 돼. 그럼 똑같아. 아이디어는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 근데 최소값이 지금 어디야? X가 몇일 때가 최소야, 이거? 근데 정확히 엄밀히 얘기하면 1이 뚫려있기 때문에 1이 최소라고 정확히는 얘기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밑에 있는 점을 보긴 봐야 돼. 그냥 잘 들으세요, 이거 등호 여부 잘 봐야 돼. 얘가 정확히 최소값은 아니어도 저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K보다 크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조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등호 여부를 잘 따져야 돼. 등호 여부를. 우리는 원래 따져야 되는 범위가 1이 포함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어. 근데 봐봐. 1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구간에서 얘가 K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 만약에 이 1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값이 딱 K라고 가정해봐. 딱 K야.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는 K보다 크니 이거? 얘가 딱 K면 어떻게 돼? 저 부등식이 만족이 되니? 딱 K면?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거를 이제. 잘 생각해야 돼. 만족이 되는 거야, 이게. 만족이. 등호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왜? 여기가 딱 Y좌표가 K여도 예를 들어서 1,K여도 우리가 따지는 범위에는 K를 포함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K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K보다. K를 제외하니까. 그래서 여기가 딱 K여도 문제가 없다. 그래서 F1 계산해 보시면 2 플러스 9니까 K가 11 이하가 돼서 자연수의 개수니까 1부터 11까지 카운팅해서 11개라고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1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1개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부터 잠깐 끌었다 갑시다. 자, 그 다음에 속도가 속도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여기는 이제 아예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아예 주제가 바뀌는데 자, 미분 처음 배울 때 하던 그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을 다시 한번 좀 언급할 거야. 자, 이제 뭐냐면 만약에 전피가 수직선 위를 움직인대. 수직선 위를 이제 그러니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전피가 여기 수직선 위에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렇게 이제 막 왔다 갔다 이제. 근데 시각 t 저거 시간이라 생각하면 돼. 1초, 2초 이런 거. 시각 t에서의 전피의 위치를 x라고 하면은 그 위치 x가 만약에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표현이 된다고 칩시다.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여기 몇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평균 속도라는 게 나와. 평균 속도. 그 우리가 원래 초등학교 때 배우는 그 속도가 뭐분의 뭐였죠?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 거기 나와 있지? 나와 있지 이제? 자,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죠. 우리가 원래 배운 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 안에 몇 미터만큼을 움직였는가 이게 평균 속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가 10m 가는데 5초 걸렸어. 그러면은 속도가 몇이라고 하는 거야? 만약 10m 가는데 2초 걸렸으면은 근데 단위가 있죠? 2m/s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평균 속도입니다, 이제. 그래서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이제 시각이 변할 때 전피의 평균 속도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위치가 얼만큼 차이가 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는 함수 x는 ft의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이건 평균 변화율이랑 같습니다. 평균 변화율. 저건 평균 속도 얘기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와 속력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 속도와 속력. 시각 t에서의 점피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점피의 속도라고 부르요.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래 미분 처음 배울 때요. 순간 변화율을 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 그러니까 이제 요 평균 변화율이 요거잖아요. 요거 이제. 요거의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의 개념이 원래 순간 변화율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분에서 f'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분에서 f't. 그래서 이제 x가 위치인데 x를 이제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게 되면은 여기서 얘를 이제 미분해 준 게 정확히는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게 돼. t에 대해서 미분해 주게 되면 저와 같이 식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같이 식이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이때 속도의 절대값 있죠? 이때 속도의 절대값 v를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력이라는 겁니다. 속력. 속도의 절대값을 붙인 개념을 속력이라고 할 거야. 속력. 쉽게 얘기하면 그거야. 우리 요즘은 이제 좀 이제 기술이 좀 잘 돼 있어가지고 자동차 이제 안에서 이제 운전석에 보면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속도 있죠. 속도가 요즘에는 숫자로 잘 나오는데 옛날 그 계기판이라고 해가지고 속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갔다가 줄어들면 이거 뭔지 아니 이거? 뭔지 아시죠? 그게 이제 속력이라 보면 돼. 속력. 그러니까 왜냐면은 자동차가 앞으로 가면은 이 속도가 점점 증가하면은 이게 올라가겠지 이제. 근데 자 멈췄다가 후진을 해도 이게 올라가거든. 후진을 해도. 근데 속도는 사실은 부호가 있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속도가. 그러니까 앞으로 가는 걸 플러스, 뒤로 가는 거를 마이너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예요. 이제. 그러면 속력은 거기에 절대값을 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앞으로 10의 속도로 가. 그 다음에 뒤로 10의 속도로 가. 그럼 뒤로 10의 속도로 가는 거는 마이너스 10의 속도로 간다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런데 거기에 절대값을 취한 개념이 속력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에서 그래서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계기판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기판에 막 부호가 적혀 있진 않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계기판은 사실 속력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속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가속도라는 게 있는데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한 게 가속도의 개념입니다. 즉 가속도는 그 시간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거고 속도 v를 t에 관한 식으로 미분해서 dv dt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요. dv dt. 자, 정리를 하면 이런 관계인 겁니다. 어떤 관계인 거냐면 우리 이제 위치를 미분하면은 속도가 되고요. 속도를 미분하면은 가속도가 되는 개념이에요, 이제. 근데 이거를 다음 시간부터는 적분을 할 거야. 적분을 미리 살짝 맛배기로 말씀드리면 미분의 반대의 연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분하는 거를 거꾸로 하면 적분이야. 그러면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를 미분해서 가속도면 다음에 적분 배울 때는 가속도를 적분해서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로 이제 구하기도 할 거야. 저렇게도 구하기도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그 속도는요, 위치를 미분한 개념입니다. 위치가 이제 x로 표현이 되는데, 위치를 t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니까 이제 f't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f't.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 있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량을 시간의 변화량으로 나눈 개념으로 보는 거야. 자, V가 왜 속도냐? 영어에서 이제 요거, velocity의 첫 글자고, A는 가속도를 뜻하는 acceleration의 첫 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있어. 뭐가 또 있냐면, 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트에서의 속도의 부호 있죠? 속도의 부호가 점피의 운동 방향을 나타내. 운동 방향. 자, 속도가 양수이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만약에 속도가 0이면 정지해 있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야.
속도가 0이면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는 겁니다. 자, 이거 이렇게 연관지으면 되거든.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 그 함수의 증가 감소랑 연관지을게. 우리 함수가 증가하려면 미분한 게 어떤 부호여야 돼? 양수. 그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잖아. 속도가 그래서 양수면 위치가 증가하는 거야. 위치가 증가한다라는 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 개념이 있다면 전피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야. 위치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만약에 속도가 음수다. 위치 값이 감소하는 거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고요.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를 얘기할 거야. 이제 문제를 풀 때 가끔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변화율은 무조건 이렇게 풀면 돼, 얘들아. 변화율은 무조건 그 길이식, 넓이식, 부피식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 무조건 이제.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각 t에서의 길이의 변화율은 그 길이식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준 dl dt, 넓이의 변화율은 ds dt, 부피의 변화율은 dv dt라고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미분해주면 된다라는 것이고, 자, 7번을 좀 풀어보도록 할게.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위치식이 시각 t에 대해서 표현이 되는데 여기서 그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해줘야 되고요. 속도가 3인 순간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자, 여기 이 파트의 문제를 풀 때 시각 t로 이제 표현을 하거든. 시각 t.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시각 t. 시간이죠, 시간. 시간은 음수가 될 수 없어. 기본적으로 여기다는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시간은 당연히 0 이상인 걸 깔고 갈 거야. 무조건. 시간이 음수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더 덧붙일게 이제. 여기서 시각 t가 0이 될 수 있을까? 시각 t가 0? 될 수 있기는 하거든. 왜냐면은 t가 0이라는 거는 이제 이 점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시각 t는 0, 가능은 한데 보통 문제를 풀 때 t가 0인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긴 할 거야, 이제. 실질적으로는 t가 양수인 것만 따지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수인 것만.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을 때에 늘 보통 물어볼 거란 말이야. 자, 원점을 지날 때. 얘들아, 원점은 잘 생각해봐. 원점은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서 뭐가 몇이야? 이걸 뭐라고요? 다시. 이거는 애들이 대답을 잘 못하거든?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위치가 0인 거 물어보는 거야. 위치가 0인 거. 원점은 이제 위치에 대한 개념 아니야, 위치. 위치가 0일 때 속도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 위치식 있죠? 저기 지금 이제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이라고 지금 이제 있잖아요. 얘가 이제 0이 되도록 하는 t를 구해주라라는 얘기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를 구해라. 그래서 t에다가 몇 넣어줘야 돼? 2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2 넣어주면 얘가 이제 0 되거든요. 인수분해를 해야 돼. 2 넣어서 인수분해 되니까 인수분해 해볼게. t-2 한 다음에 2t 제곱이고요. 빼기 4t 제곱이니까 플러스 4t 제곱이 있어야지 없어지잖아. 4t 주고 상수항 맞춰주려면은 여기 플러스 5가 붙게 돼. 플러스 5.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할 거야. 인수분해가. 자, 저렇게 인수분해 될 거고요. 그럼 여기서 그 t가 2일 때지? t가 2일 때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t가 2일 때. 근데 그때의 속도 구하래. 속도 미분을 더 해야죠. 미분해 보시면 6t 제곱 마이너스 3이니까 6t 제곱 마이너스 3. 여기다가 t에다가 2를 넣어주시게 되면은 속도가 몇 나옵니까? 21이라고 나오게 되네요. 6, 4, 24 빼기 3에서 21이라고 답을 냈고요. 21. 자,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리를 배웠으면은 요거 아마 여기 단어는 이해하는데 좀 이제 수월할 거예요. 근데 물리를 안 배운 친구들, 특히 문과 친구들은 여기는 좀 약간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어려워하면 안 되는 단어네, 여기는. 자, 그러면 속도가 3인 순간의 가속도입니다. 자, 속도가 지금 6t 제곱 빼기 3이었거든요. 이건 말 그대로 속도가 3일 때를 물어보는 거잖아. 속도가 3일 때. 자, 그때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저 속도가 지금 6t제곱 빼기 3이니까 제가 이제 3이 되도록 하는 자, 요때의 t값을 구합니다. 이게 t제곱이 1이기 때문에요. t가 8마 1이긴 하지만 여기서 t가 몇 나와줘야 돼? 1이 나와줘야 될 거 아니야? t가 1이 나와줘야 돼. 그래서 t가 1일 때 가속도 구하라는 건데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주니까 12t가 될 거야. 12t. 여기다가 t에다가 1을 넣어주시면은 가속도는 이제 몇입니까? 12라고 답을 내는 거야. 12. 이 정도 풀어주면 됩니다. 어려울 게 없고요. 넘겨서 8번. 자, 이제 운동 방향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식이 주어져 있어요. 위치식. 이게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 그러면은 지금 저거 위치를 미분을 해보자. 요거를 미분을 해보면 속도가 나오는데 이게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라고 나오게 되죠. 속도가. 속도가 저와 같이 나오게 될 거야. 저와 같이. 속도가 저렇게 나오게 될 건데 근데 이 속도가 이제 어떨 때를 찾아야 돼? 0일 때를 찾아야 돼. 0일 때. 자, 왜 0일 때를 찾냐면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있잖아. 이게 그 정확히 얘기하면은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을 찾는 거거든.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저게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을 찾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 근데 우리 부호가 변한다라는 거는 0이 되는 순간이 기점이란 말이야. 0이 되는 순간이. 그래서 저거 3으로 묶어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얘가 이제 0 되는 거니까요. 인수분해가 되죠. 3에 t 빼기 3에 t 플러스 1로 해주셔가지고 얘가 0이 되는 거잖아. 얘가 0 되는 거. 제가 0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t가 3하고 마이너스 1 두 개가 나오지만 우리 음수일 수 없다라고 했죠? 3만 가능할 거야. 3만. 근데 얘들아 이것도 따져야 돼. 그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거를 해가지고 t가 3 나왔는데 저 t가 3이라는 게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 근데 이거는 봐봐. 이 이차함수, 속도함수를 이차함수잖아요. 그림 그려보게 되면은 3에서 부호 변하는 거 확인되네. 3에서 부호 변하는 거. 그러니까 3초일 때는 그 부호가 변하는 순간, 즉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맞는 거야. 얘는 이제 맞는 거. 그럼 이거를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 그 저번 시간에 이거 막 뭐 인수를 뭐 홀수 제곱, 짝수 제곱 이런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봐봐. 만약에 이게 지금 홀수 제곱이잖아. 홀수 제곱 이제 홀수 제곱일 때는 부호가 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럼 결론은 기본적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 되는 거 찾는데 그 중에서 음수인 건 쳐내고 양수인 것만 따질 건데 양수인 것들 중에서도 이제 홀수 제곱인 것만 부호가 변하는 거야. 그 순간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뀌겠죠. 즉 t가 3일 때 가속도 구하는 문제니까 가속도까지 구해주려면 한 번 더 미분해줍니다. 미분해주면은 제가 6t-6으로 지금 나오게 되거든요. 6t-6. 자, 그러면은 6t-6이니까 여기서 t에다가 3 넣었을 때 가속도가 12가 되는 거예요. 12.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번. 자, 필수예제 9번은 요겁니다. 자, 이거 이제 그 물로켓 이렇게 쏘아 올리는 문제인데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서 30의 속도로 지면의 수직으로 쏘아 올린다. 높이가 h일 때, 높이 h가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때 1번 로켓을 쏘아 올리고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저거 이제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을 해보니까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먼저 요거야. 먼저 그 이게 문제 상황을 한번 좀 설명해 줄게. 문제 상황이 이게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니까 뭐 건물 위에서 뭐 쏘아 칩시다. 여기가 지금 이제 35m. 35m.
지면으로부터 35m 지점에서 30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렸다.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1번 쏘아 올리고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냥 저거 말 그대로 그 속도가 속도씩 구한 다음에 그 속도가 속도씩에다가 t에다가 2 넣으란 얘기야. t에다가 2를 넣어. 그러면 속도 한번 저기 구해보자, 속도. 자, 지금 저기 h를 저거 다시 써볼게, 여기다가. h는 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35라고 확인되고 미분해주면 이제 속도인데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해서 마이너스 10이라고 써줄 거야. 마이너스 10. 이렇게 써줄 건데 근데 여기서 1번 t가 2일 때의 속도 가속도 2 넣으면 돼. 그래서 2를 넣어줬을 때 t가 2일 때의 속도와 2일 때 가속도는 자 속도에다가 2 넣어주면 10이고요. 가속도에다가 이거 넣을 게 없죠? 그냥 마이너스 10입니다. 근데 이게 답이 아니야. 그 문제 잘 분간해야 되는 게 지금 얘는 단위가 있잖니, 단위. 앞에 문제들은 단위가 없었어. 필수의 7번, 8번 단위가 없습니다. 얘는 단위가 있기 때문에 단위까지 반영해야 돼. 속도는 10m/s. 가속도는 마이너스 10m/s 제곱. 이렇게 속도, 가속도 단위까지 꼭 써줘야 돼. 단위까지. 단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위. 그 다음 2번. 이제 로켓의 최고 높이야. 로켓의 최고 높이는 어떤 순간이냐면 지금 이 위쪽을 플러스로 잡고요. 아래쪽을 마이너스 방향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지금 봐봐. 이게 위로 올라가면은 플러스, 아래로 내려가면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최고 높이는 요 순간이잖아, 요 순간. 요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플러스 방향으로 운동하다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전환하는 순간이야.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야, 이게. 이 최고 높이라는 거는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를 생각해 보죠.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부호가 변하는 거. 미분한 속도가 0 되는 거 찾는 거야. 속도가 0 되는 거. 그래서 얘가 0이 되려면은 t가 몇이어야 되죠? t가 3입니다. t가 3. t가 3초일 때의 높이 h가 무엇이냐? 이런 얘기야. 그래서 t에다가 3 넣어줘가지고 h 계산해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3 넣어주시게 되면은 몇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5고 45. 마이너스 45. 3 넣어주면은 플러스 90. 뒤에다가 3 넣을 수 없으니까 35로 해주면 이게 80m. 단위도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80m로 답이 나오게 돼요. 80m. 80m로 나오게 되겠고요. 3번. 이제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를 물어보고 있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은 이게 어떤 순간일까?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뭐가 0일 때? 위치가 0일 때. 미터가 0이 아니고 위치가 0일 때, 위치가. 그래서 이게 위치 x가 0일 때. 높이가 0일 때죠, 높이가 0일 때. 자, 그래서 이제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를 또 구하라는 거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 이거는 인수분해하는 거야, 인수분해하는 거. 저거 이제 인수분해해서 마이너스 5로 묶어주게 되면은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이 나오기 때문에요. 인수분해가 잘 되거든요, 이게. t 마이너스 7,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잘 돼서 t 값이 2개 나오지만 양수 t 하나만 선택해 줄 거야. 양수 t 하나만. t가 7입니다. t가 7. t가 7이고요. t가 7로 나오면 되겠고요. t가 7. 자, 그래서 t가 7일 때의 속도를 구해주는 거야. t가 7일 때 속도. 여기다가 7 넣어. 속도에 7을 넣어주면은 몇입니까? 따라서 t가 7일 때의 속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0 나오네. 마이너스 40 m/s라고 해줄게. 이렇게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십니까? 자, 그래서 문제 상황에 맞는 식을 써주면 될 것 같고, 10번 보시면
10번은 이제 이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인데,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위치식이 주어질 때.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죠. 자, 요거 해석 잘해줘야 되더라, 이제. 이거 봐봐. 지금 이 그래프는 위치 그래프야. 자, 시각 t가 이 t축이고요. 이제 0초일 때부터 a초일 때까지는 위치가 증가한 거야. 그 다음에 b초를 거쳐서 c초일 때까지는 위치가 감소한 거야. 감소한 거. 감소했는데 중간에 b초일 때에는 위치가 0인 것이야. 이제 다시 초기 위치 원점인 겁니다. 그 다음에 c초에서부터 다시 위치가 증가하는데 증가하면서 d초가 되는 순간 다시 위치가 원점, 그 다음에 쭉 위치가 증가하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봐봐. 위치가 a초일 때까지 증가하다가 다시 빠꾸 하잖아. 그럼 a초가 뭐 하는 순간이냐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인 거야. 근데 그 마찬가지로 그럼 c초일 때도 위치가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c초일 때도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으로 볼 수 있지. 이걸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랑 연관지으면 이 함수의 극대극소잖아, 이게 지금.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냐면 그 위치 함수에서 극값을 갖는 지점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다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그 이제 속도의 부호 변화가 있을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라고도 했잖아요. 속도의 운동 방향을 바꿀 때. 근데 지금 위치 함수를 미분한 게 뭐라고 했지? 속도. 근데 우리가 원래 함수를 미분한 게 도함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위치 함수 입장에서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인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뀐다. 그 중간에 0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서 부호가 변하면 그 값을 가진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속도의 부호가 변하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 다 일맥상통하는 의미인 것이고, 그래서 보시면 t가 a초일 때 속도가 0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야. 2번 t가 c초일 때 속도가 최소이다. 자, 속도가 이때 0이거든요. 접선의 기울기. 자, 여기서는 속도를 다 접선의 기울기처럼 생각하면 돼. 여기서는 다 속도가 다 접선의 기울기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과연 이때, 즉 이때가 최소이냐라는 건데, 이때가 최소니? 아니죠. 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순간도 아까 있었잖아. 음수인 순간도. 그러니까 이때는 최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답은 2번이네요. 3번. 0과 D 사이에서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느냐?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말 자체가 속도의 부호 변화가 2번이냐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그 값이 2번 있느냐랑 같은 의미인 거야. 결국에 같은 의미. 0초에서 D초 사이인데 그 값이 2개 있습니다. A초일 때 바뀌고요. C초일 때 바뀌는 거니까 맞는 설명이고. 그다음 4번. 이제 B와 C 사이에서 음의 방향이냐? B와 C가 여기죠. 지금 이때는 이 위치 함수가 어떻게 감소하죠? 위치 함수가 감소하면 당연히 이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맞는 설명. 5번. 0과 2 사이에서는 원점을 몇 번 지나느냐? 이제 0과 2 사이에서 원점은 위치가 0인데 이 t축이랑 만나는 순간이 위치가 0이죠. 저때가. 그러니까 얘도 맞는 설명이다라는 거야. 맞구나. 답을 이제 2번으로 내주면 될 것 같아요. 2번으로. 근데 요거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있거든?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냐면 지금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잖아? 아마 적분까지 배우면 속도 함수가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 이제 분간을 좀 잘해줘야 돼, 이제. 여기 지금 문제가 그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게 위치 함수인지, 위치 함수 xt가 주어지는지, 속도가 주어지는지, 뭐가 주어져 있는지를 잘 분간을 해줘야 되거든, 이제. 위치, 속도 중 무슨 그래프인지 잘 따져야 돼. 무슨 그래프인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무슨 그래프인지. 위치, 속도 중 무슨 그래프인지를 잘 확인해서 그에 맞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필수 11번.
12번 보면은 자, 요거 이제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에 대한 문제인데 길이의 변화율. 자, 문제가 요거야. 이게 뭐냐면 요거 문제 상황을 잘 이해해야 돼 이제 이거.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이거 가로등이거든요, 가로등.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는데 키가 1.7이래. 이 사람이 가로등 바로 밑에 있었다가 몇 초 2m의 속도로 움직인대. 그러면은 얘들아,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몇 초 속도가 2면?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뭐야? 몇이야? 뭐라고?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우리가?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도가 2라며. 속력이 2라며. 그럼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몇이야? ET라고 얘기하는 거야, ET. 시각을 t로 표현하면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ET란 얘기, ET. ET란 얘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동하고 있는 그 주 찰나의 순간인데 지금 이게 가로등이 있어서 빛이 이렇게 쫙 내렸죠. 그러면 빛이 내리쬐면은 빛이 이제 이렇게 대각선 경로를 따라서 이 앞에 그림자가 이제 드리워지죠. 이 앞에 이제 그림자가 드리워지는데 자, 이때 이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돼 있어. 뭐냐면 이 학생의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이거 밑에 거랑 분간을 잘해야 돼. 밑에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고 위에 거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지. 그림자의 끝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여기. 이거 잘 들어야 돼, 이거. 원래 이 학생이 이제 막 출발하기 직전에는 여기 놓였을 때는 그림자가 사실 여기에 있는 셈이잖아요,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림자의 끝이 여기인데 이 사람이 이동하면서 그림자의 끝이 이렇게 이동하지 않네? 그림자의 끝이. 그러면 그림자가 움직이는 속도는 이 그림자가 움직인 거리 있죠.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 그거를 미분한 게 속도가 되는 거야.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걸 미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주황색의 길이를 알아야 되거든.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지금 딱 봐도 직각삼각형 닮음이 지금 성립하죠. 닮음이. 여기를 지금 모르니까 x라고 둘게. 여기를 이제 x라고. 그러면 비례식이 봐봐. 1.7 대 3.4는 1.7 대 3.4는 x 대 x 플러스 2t. 이러한 비례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잖아. 이러한 비례식을. 근데 이거 약분이 되죠? 이거 약분을 좀 해놔서 1 대 2로 볼 수 있잖아. 2배니까. 그렇게 해서 외양 내양 쳐서 계산하면은 2x가 x 플러스 2t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x가 t로 나오게 됩니다. x가 t. x가 t라고 나오게 돼. 아니지. 2t죠, 2t. x가 2t. x가 2t라고 나오게 돼, 2t. 여기 2t야, 2t. x가 여기 2t입니다, 2t. 2t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x가 2t인데, 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는 이 총 길이 몇 t야, 그러면? 4t야, 4t. 그래서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는, 잠깐만.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 이거는 내가 저기 주황색으로 표현해놨죠. 주황색으로 이제. 이 움직인 거리가 4t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미분을 한 게 속도죠.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속도는 그럼 뭐가 돼야 되냐면 미분을 한 4. 근데 단위를 반영해줘야 돼. 미터. 반영해서 4m per sec라고 써주는 거야. 4m per sec. 그 다음 밑에 2번이야. 밑에 2번은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잖아. 그러니까 저건 그냥 그림자의 길이식을 구한 다음에 미분을 하라는 거야. 미분을. 어떻게 되냐면 자, 그림자의 길이가 뭐랑 같냐면요. 그림자의 길이가 근데 여기서 뭐랑 같아? 이게 지금 그림자라면 이게 2t야, 2t. 이게 지금 그림자란 말이야, 그림자. 2t야, 2t. 보라색으로 쓸게. 이게 2t야, 2t. 이게 2t입니다, 2t. 따라서 그 변화율 있죠? 그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은 그러면은 저걸 미분하는 거야. 미분하면 뭔데 저게? 2죠, 2. 근데 얘도 단위를 반영해서 2m per sec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단위까지 잘 써주셔야 됩니다. 단위까지 이렇게. 단위까지 잘 써주시기 바라고. 자, 다시 정리하면은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는 가로등 밑에서부터 카운팅한 그 길이고 순수한 그림자의 길이는 여기만이야, 여기만. 알겠지? 여기만 보는 겁니다. 여기만. 자, 그 매년 수업하다 보면은 진짜 그 별의별 학생들을 다 보거든. 다 이제 이해하는 수준이랑 다 다르니까. 근데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왜 그림자가 여기 있나요? 라는 질문하는 애도 있어. 왜 그림자가 여기 있나요? 왜 그림자가 여기 있는지 너네 이해가 되니? 이해가 되니? 그럼 뭐라고 내가 얘기할까? 그냥 너가 가로등 밑에 서보라고 해. 그러면 그림자가 여기 있을 거라고, 이제. 그래서 여기 이해가 안 되는 친구들이 간혹 한 명씩 있더라고, 이제. 자,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시각에 대한 넓이와 부피의 변화를 문제인데. 자, 문제가 요래. 아까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그 그림과 같이 밑면에 반지름이 10, 높이가 20인 원뿔 모양의 이 빈 용기가 있는데, 이거 봐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채운대. 매초 2cm의 속도. 그러니까 일단 이 말 자체가 여기가 2t란 얘기야, 2t. 일단 여기가 2t란 얘기야.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요. 이제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수면의 높이가 6이 되는 순간에 부피의 변화율이거든. 자, 이 물이 이 원뿔 모양이잖아요. 채워진 물이. 자, 그래서 이 원뿔의 이 수면의 넓이가 어디냐면은, 얘들아, 내가 주황색으로 할게. 여기가 수면의 넓이거든, 여기가. 수면의 넓이가 여기야. 저 수면의 넓이가 원 모양이야, 원 모양. 그러니까 원의 넓이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니까 반지름을 알아야 될 거냐, 반지름. 자, 반지름을 알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잘 보세요, 이거. 반지름을 내가, 여기 봐봐. 반지름 여기를 내가 일단 x로 잡을게, x로 이제. 여기서 닮은 비를 써야 되거든, 닮은 비. 닮은 비를 어떻게 써주시냐, 닮은 비를. 이거지. 10대 20은 x 대 2t로 세울 수 있니? 10대 20은 x 대 2t야. 물론 이거 미리 약분하고 들어가도 돼. 1대 2로 미리 약분해도 돼. 그렇게 해서 외양량 치면은 2x가 2t이기 때문에 여기서 x가 t가 나옵니다. x가 t. 일단 x가 t가 나와. 이게 t죠. 파란색으로. 흰색으로 둡시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서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이 언제냐면은 수면의 높이가 2t였는데 2t가 4일 때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t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t가 2일 때 수면의 넓이의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수면의 넓이의 식을 세워야 돼. 근데 저 넓이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r 제곱으로 식을 세우면 이게 수면의 넓이야. 수면의 넓이. 근데 이것에 뭘 구하래? 변화율을 구하래. 미분을 해야 돼. 그럼 미분을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변화율을 한번 계산해 보면은 이거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겁니다. 변화율은. 2파이 t죠. 2파이 t. 2파이 t죠. 2파이 t. 근데 우리 t가 몇일 때? 2일 때. 그럼 2를 여기다 넣는 거야. 2를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이게 4파이가 되겠다. 4파이가.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단위도 반영해줘야 돼. 자, 넓이니까 센티미터 제곱인데 미분에서 변화율을 측정했으니까 퍼세크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됩니다. 4파이 센티미터 제곱 퍼세크라고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 2번. 자, 이번에는 수면의 높이가 6이 되는 순간일 때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위에 흰색으로 밑줄 쳐놨던 것처럼 이 t가 6이 되는 순간의 t값, 이때는 t가 3이죠. 일단 t가 일단 3인데 이번엔 물의 부피의 변화율이야. 물의 부피의 변화율. 자, 물의 부피라는 거는 지금 이 물이 원뿔 모양이니까 이 원뿔의 부피식을 세워줘야 돼. 원뿔의 부피. 이 원뿔의 부피를 세워줘야 되거든. 자, 원뿔의 부피 우리식 세울 수 있죠? 원뿔의 부피. 어떻게 세웁니까? 자, 이 부피라는 거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t 제곱이죠. 아까 수면의 넓이처럼. 거기에 높이 2t를 곱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t 세제곱이 물의 부피식이야. 3분의 2파이 t 세제곱. 저게 물의 부피식입니다. 물의 부피식. 그래서 저걸 미분해.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변화율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변화율 한번 계산해 보시면 변화율이 3 앞에 곱해주니까 2파이 t 제곱이 되겠는데 요 t가 3이다라는 걸 여기다 넣어주자. 3 넣어주시면은 이제 18파이가 되겠는데 부피니까 센티미터 세제곱에 그 다음에 퍼세크까지 이렇게 달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되십니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할 점이 있어. 주의할 점이 그 변화율을 물어보면 그 일단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이면 넓이식을 세운 다음에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대입하는 거야. 알겠지? 미분한 거에다가 순서를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미분하기 전에다가 2 넣고 4파이지? 그거를 미분하는 애들이 되게 많거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변화율에다가 나중에 t를 대입한다는 거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까지.